고양시가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 승인을 19일 직권 취소 결정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미자립교회가 화재로 전소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담임 목사가 한국교회에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24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맞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가 마련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교계 연합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티비 다번역 성경찬송 앱을 활용해 전교인 성경통독 녹음 레이스인 성경 마라톤 대회를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고양시가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승인을 내주며 주민과 갈등이 불거졌던 일산 동구 풍동 소재 2단 신천지 건물에 용도 변경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양시는 19일 신천지 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인천 중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취소 요구는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가 19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가 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한 주택가 옆 신천지 소유 건물에 대해 용도 변경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양시의 갑작스러운 용도 변경 허가에 고양 시민들과 교계,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19일 오전까지 내부 절차 진행 중이었으며 오후에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고 밝히면서 신천지 측에도 즉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통보 일이고요. 개인적인 직무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서 해당 건물의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된 고양시 제2부시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건축 정책과 담당자들이 해당 건물에 대해 특정 종교단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양시가 지난 10일 진행한 청문 절차는 건물의 등기상 실소유주가 불참하면서 종결됐는데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소유주는 고양시의 허가 취소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해당 건물이 개인 소유라고 주장해온 소유주가 고양시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건물은 신천지 시몬지파가 지난 2018년 매입 후 현재까지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 실명법 위반 소지 역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인천중구청이 관내 2단 신천지 소유의 한 대형 건물에 대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승인한 후 착공 신청은 불허하면서 신천지 측이 지난달 2에 불복하며 청구한 행정심판,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후 빠르면 1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번 달 회의에 해당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좀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좀 기회를 나중에 잡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구청 관계자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2월에 다룰지 여부도 2월 초가 되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착공 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 중구청은 취소해 줄 수밖에 없으며 현재 중구청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재판 보고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육체가 영생한다고 주장하던 2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나이가 93세를 넘기면서 이 교주 사후 신천지 교도가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천지는 건물의 용도 변경 꼼수를 통한 종교시설 확대 계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교계에 더 적극적인 대응의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미자립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해 교회 전체가 전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담임 목사 아내는 난치병까지 앓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정성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 잡은 한 교회. 차도와 공장, 개천으로 둘러싸인 교회는 성도 수 10명이 채 되지 않는 미자립교회입니다. 교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 발생한 화재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보일러실에서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교회 전체를 태웠습니다.
처음에는 뭐 참담했죠. 당황스럽고 이게 이제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전세금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성전을 구해야 되겠죠. 현장에 사용된 소화기만 10개. 뒤늦게 소방차가 진화에 나섰지만 교회는 이미 전소된 뒤였습니다.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지자 그나마 있던 성도들은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났고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해왔던 김 목사 부부는 당장 갈아입을 옷 한 벌 건지지 못한 채 거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회원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였고 노회장님 또 서기 목사님 이하 모든 분들이 총회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했었고 또 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 하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전세로 입주했던 건물이기에 상황은 더 난감합니다. 전세 대출로 받았던 8천여만 원의 빚과 전소된 건물에 대한 책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다 더 큰 문제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란 난치병을 투병 중인 아내의 건강, 거처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병원을 오가며 항생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모가 그 폐질환을 앓고 심한 폐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폐를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일을 했었는데 회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운영하며 다시 일어서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김 목사. 그는 지금의 현실이 암담하지만 그래도 아내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며 한국교회에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교회 일치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모든 종파를 하나로 통일시키자는 신학 운동의 일부인데요. 기도회에서는 개신교회와 천주교가 함께 예배하며 한국교회 일치를 염원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교회 일치를 위해 매년 진행하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첫날,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기도회엔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한국교회 일치를 염원했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치해 간다는 게, 협력해 간다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고 환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은 에큐메니즘으로 불립니다. 기독교 모든 종파를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신학적 운동입니다. 18세기 이후 기독교는 여러 종파로 나뉘어졌습니다. 1908년 성공의 폴 왓슨 신부는 나눠진 종파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교회 일치기도 주간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내에선 1968년 대한성공회가 일치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일치기도회는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 주관 아래 진행됩니다. 올해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설교에선 종파를 초월한 기독교 초심이 강조됐습니다. 종파와 상관없이 기독교 뿌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평등과 나눔으로 실천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되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고 따라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일치기도회 설교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소속 목회자와 천주교 소속 주교가 매년 돌아가면서 맡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도회를 주최한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가 직제협의회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2014년 창립한 기관입니다. 창립 이후부터 매년 일치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로 시작된 일치기도 주간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예방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9일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실을 방문하고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짧은 시간에 발전하고 정신적인 문화를 지키는 데 한국 기독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교계가 진행하는 캠페인과 돌봄 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를 방문한 한 비대위원장은 NCCK 김종생 총무와 인사를 나누며 100년의 역사를 유지해온 NCCK의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은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교총을 예방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NCCK 김종생 총무를 예방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 사회 민주화에 많은 역할을 하며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준 NCCK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5일부터 시작한 성경 마라톤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경 마라톤은 말씀과 감사로 열매 맺기 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씀 사역의 일환으로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활용해 전교인이 함께 통독 녹음하는 대회입니다. 또 우리 교구 성도들의 목소리가 담긴 성경 음원 파일을 만들면서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단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마라톤 기간은 상반기 시작인 1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하반기에도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주 초청교회가 청소년, 청년연합과 함께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는 마커스 워십이 초청돼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기독교 찬양 문화의 회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찬양 행사에는 지역교계 청소년과 청년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박중원 목사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학업, 취업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상 기독교 문화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지났고 또 이 지역의 아름다운 청소년, 청년 기독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면서 이런 집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진짜를 만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초청교회 박희열 부목사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주체가 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며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스스로가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신앙의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수연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 기쁨의 교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제29차 다니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45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 주 강사 이종선 목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인 우리들까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캠프 참여 청소년들은 100여 명의 인솔자들이 만든 축복의 통로를 통과하며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겨 시행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 가동하려던 비상 방역 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0세에서 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9.9%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겨울철 스포츠를 즐기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경연 무대인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19일 오후 8시에 개막합니다.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열리는 대형 이벤트로 이번 강원 2024는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입니다. 79개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 온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약 1,800명이 대회에 참가해 2월 1일까지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에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복고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주민 A씨는 돼지머리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이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이달 10일께부터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해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상케이신문은 19일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 특보가 북한 소식통 등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노동자 파업 폭동 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을 받지 못한 제중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10일께부터 조업 거부를 시작했고 심한 경우에는 공장을 점거해 북한 간부를 인질로 삼거나 기계를 파괴하는 등 폭동으로까지 발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18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관련 문제를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올해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은 이사국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식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북한의 안보 위협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이사국들에게 환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갖게 됐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확산 북한을 의제로 비공식 협의를 열고 북한이 지난 14일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과 최근 북한의 전반적인 위험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서로 상대 국경지대를 공습하며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6일 파키스탄에 위치한 이란의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조직 자이스 아라들의 근거지 발루치스탄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이란의 이유 없는 침범으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이틀 만에 이란 남동부의 일부 장소에 대한 보복성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여성 3명과 어린이 4명, 남성 2명 등 비이란 국적인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내 분쟁 격화 때문에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란 파키스탄 충돌에 대해 우리는 매우 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상황 악화를 보길 분명히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시간 18일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는 희귀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2022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는 야외 운동장에서 16세 소년 2명이 수갑을 차고 학생 수백 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탈북민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의 샌드 연구소에서 제공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전에는 이런 경우 미성년자들이 받는 처벌이 평균 5년형이 안 됐지만 2020년에 남한 오락물을 보거나 배포하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중국 매체가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하는 자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해 이례적으로 아시아 3류 수준이라고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18일 관영 후베이일보사나 극목신문과 남방일보 등 현지 매체는 전날 중국 대표팀이 레바논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서로의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놓치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아시안컵에 처음 진출한 타지키스탄과 1차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해 8강 진출 목표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중국중앙TV가 부패 척결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국 축구계에 만연한 매관 매직, 승부 조작, 뇌물수수 등 비리를 고발한 것과 연관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많은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강원도 내륙에는 1에서 5cm,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쌓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눈과 비는 모레 일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겨울 스포츠 경연 무대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 번째 대형 이벤트인데요. 아시아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청소년 참가자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며 성장하는 기회가,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